네, 안녕하세요. 전 DSB의 연구실의 서승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차원 축소 중에 비지도 방법, 난리니얼 임베딩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발표 진행 순서는 수업 시간과 같이 아이소맵, LLE, TSN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열어주시고요. 있는 폴더를 보시면 이제 아마 아이소맵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아이파이썬 또는 파이 파일이 있으실 텐데 실행을 하실 때는 편하신 대로 아이파이썬이 편하신 분은 아이파이썬 쓰시면 되고요. 파이 파일이 편하신 분은 파이 파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부터 확인을 할 텐데요. 첫 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행은 여기 있는 이 밑에 시각화 부분을 요 안에서 보여주도록 하는 명령어고요. 처음 임포트하는 부분은 사이킨런에 있는 데이터셋을 쓸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2개 같은 경우에는 2차원 임베딩, 2차원 플라팅에 사용하는 함수고, 여기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임베딩에 3차원 임베딩을 시각화하는 데 사용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이소맵이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파일이고요.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고 두 번째 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이킨런에 있는 디짓 이 데이터를 변수에 할당을 하고, 그래서 x는 데이터, y는 타겟 이런 식으로 할당을 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사이킨런 매니폴드 튜토리얼 안에 시각화는 코드가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차용을 해온 부분이고요. 폰트 그 사이즈나 볼드체 이런 거 이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색깔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if 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y 값들을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수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if 절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이렇게 기재를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고, 여기 네 번째 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플랫 임베딩이라는 함수가 기재되어 있는 곳에 같이 아마 돼 있을 것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아마 웹에서 말고 아이디, 그러니까 파이참이나 아나콘다, 윈파이썬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새 창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잘 안 보이셔서 이렇게 확대를 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부터 9까지 핸드 디짓 이러한 데이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류 문제로 풀 수도 있겠고요. 그러한 식의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셀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것도 또한 튜토리얼에 있는 코드인데요. 이 위에 있는 거를 2차원에 랜덤하게 임베딩을 시키면 어떠한 모양을 띠고 있나를 보여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난잡하게 생겼다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이소맵이라는 게 제가 위에서 임포트한 그 부분의 함수인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직접 구현을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임베딩이라고 저장을 하고 위에서 지정한 플랫 임베딩이라는 함수에 그 임베딩 값으로 넣어주고, 뒤에는 제목을 넣어주고, 이 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얼마나 걸렸냐를 측정하고 싶으실 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3차원으로 임베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코드를 짜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이 3차원 결과물인데 IDE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회전을 시키면서 어떠한 축으로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임베딩을 하냐를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있지 않을까. 네, 그 축을 찾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저의 결과물이고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이 사이킨런에서 제공하는 아이소맵인데, 실질적으로 아이소맵을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네, 여기 scikit-learn.manifold 안에 있는 아이소맵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의 수를 정해주고 그 임베딩할 차원의 축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fit transform x를 통해서 인풋 데이터를 이 피팅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시고 같은 네, t0가 없다고 하네요. 네, 실행을 시키시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그냥 플랫 임베딩이라는 함수 위에서 저희가 지정했던 이 플랫 임베딩이라는 함수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비교를 하시면 그래도 이번에는 축까지 제대로 맞았네요. 이게 한 번씩은 축이 좀 바뀌어서 네, 이런 것처럼 결과가 좀 바뀌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소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소맵이라는 함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처음 보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전체 주석 처리가 되어 있으실 텐데 그게 디스턴스 매트릭스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 밑에 부분은 MDS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 리니어 임베딩을 설명을 해주는 분이 네,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내장에 있는 함수를 저는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결국엔 아이소맵은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어떻게 그려내냐, 그러니까 어떻게 도출을 해내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5분에서 6분 정도 제 컴퓨터 상으로는 그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는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서 피클 파일로 저장을 해서 같이 폴더에 아마 첨부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름의 피클 파일을 로드를 해서 디스턴스 매트릭스로 사용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웃이죠, 네이버라는 변수에 내장 함수를 그대로 넣어주고요. 30개를 보겠다. 아까 저희가 여기서 지정을 했던 것처럼 neighbors 이웃을 30개를 보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 코드 코어면 4를 지정을 하면 되고요. 8개이신 분은 8을 지정을 하셔도 네, 됩니다. 그래서 분할 처리 같은 파이썬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처리를 해주는 그 옵션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fit을 해서 x를 넣으셔도 되고, x가 여기선 인풋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밑에 단에서 따로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kng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에 그래프를 넣을 건데 이게 모두를 디스턴스로 해두면 이 이웃한 노드들끼리의 디스턴스를 가지는 매트릭스가 결과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거는 좀 이따가 보실 기회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뒤에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G라는 거 그래프의 약자로 G를 지정을 해서 G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에 대한 클래스 함수들은 그 세 번째 파일에 네,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네, 임포트를 해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선 노드를 네, 애드를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죠. 그냥 노드 값을 애드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포문으로 그 인풋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EX의 개수만큼 관측시 수만큼 여기서는 1083개가 되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0부터 1082까지의 노드가 그냥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그 웨이트를 구하는 건데 addEd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게 kng.toArray를 하면 이게 kng를 그냥 뽑으면 아마 내장 함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장 함수 명을 뱉을 거예요. 뭐 젠심을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오투백을 돌리고 나면 오투백 그냥 젠심의 오투백이다 라고 뱉는 것처럼 이것도 어떠한 그래프의 뭐 매트릭스다 이런 식으로 뱉을 텐데, 그걸 투어레이를 하시게 되면 값들을 일일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J에 대해서 0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어떠한 두 개가 연결이 실질적으로 돼서 두 노드가 i노드와 j노드가 실질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웃이라서 어떠한 디스턴스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엣지로 추가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add 엣지를 보시면 함수를 하나 더 타게 되는데, 뭐 결국에는 이 디스턴스라는 딕셔너리 안에 시작 노드와 끝 노드 그리고 그 두 노드 사이의 디스턴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add 엣지를 함수를 통해서 시작 노드와 끝 노드 그리고 그 두 노드 사이의 디스턴스를 가지게 되는 딕셔너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할 행동은, 그래서 결국에는 매트릭스,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그려야 되는데,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 일단은 0값으로 이 x 1083by 1083 행과 열이 각각 1083인 비어있는 0값을 가지는 매트릭스를 우선 할당을 해 두고요. 초기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 이제 거리 행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자신, 그러니까 1,1, 2,2, 3,3 같은 대각 행렬 원소는 다 값이 0이 될 테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 이 거리, 디스턴스를 이 함수의 그래프 위에서 저희가 지정한 이 엣지와 노드들을 설정을 한 이 그래프에 대해서 각각, 그러니까 0부터 1083번째까지 전체를 구하게 되는, 전체의 거리를 구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J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가 0이고 j가 1이면 그게 결국 여기 매트릭스 0행 1열이 되는 거고요. i가 0이고 j가 2인 경우에는 0행 2열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결국 최종적인 아웃풋을 가르는 평가를 가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결국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어떻게 그릴 거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버깅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 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윗부분은 처음 부분에서 가져온 부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랑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희는 이 x에 10개만 사용을 해서 xtempla라는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엣지랑 그 그래프를 지정을 해서 노드랑 엣지를 그려주게 되고요. 그래서 G라는 거를 뽑으면 이렇게 그래프다 라고만 보여주게 되고, 그럼 엣지가 뭐가 있냐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0에 연결된 엣지는 5와 6, 1에 연결된 엣지는 2와 7, 2에 연결된 엣지는 1과 7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에 아까 있었던 게 디스턴스죠. 디스턴스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dd 엣지에서 이게 추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0에서 5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거를 여기 설정을 하고 점 엣지스 같은 경우엔 0에서 5와 6이 이제 이웃 노드다라고 이렇게 아까 그 KNG 그래프에서 할당을 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0과 5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 43이다. 이거는 그 KNG 그 매트릭스 0,5, 그러니까 0행 5열이 값이 43이고요. 나머지 0,0, 0,1, 0,2, 0,3, 0,4 같은 경우에는 전부 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의해서 엣지로 할당받지 못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10개만 끊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G라는 그래프 자체는. 그래서 G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 함수 부분이랑 같습니다. 네, 그대로 복사를 해온 부분이고요. 중간중간 프린트를 넣어서 결과값을 볼 수 있도록 네, 해놨고요. 그래서 G라는 그래프가 결국 인풋이 되는 거고 이니셜 로드는 임의로 3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G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여기 i가 지금 3이고 j가 물론 원래 데이터에선 1083이 되지만 여기서 저희가 10개만 제가 10개만 지정을 따로 했기 때문에 10개씩 네, 0부터 9까지 있음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그대로 돌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visited distance 같은 경우는 이게 최종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최종 아웃풋을 보시면 여기에 지정을 한 게 이니셜 노드가 3이잖아요. 그래서 3부터 3까지는 디스턴스가 0이고 3부터 5까지는 디스턴스가 33이고 3부터 9까지는 디스턴스가 29고 끝으로 3부터 2까지는 디스턴스가 232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뽑히는, 그래서 내가 이제 방문한 노드와 그 노드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 그대로 그렇게 지정을 해놨고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노즈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네, 그래프.점 노드가 지금 프린트가 안 돼 있는데 이제 그래프.점 노드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노즈 같은 경우에는 네, 0부터 9까지 10개 인풋 데이터 수만큼 들어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 데이터에서는 0부터 1082까지 총 1083개의 데이터가 노드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은 처음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좀 지나치고요. 노드들에서 노드를 하나씩 뺀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0, 1, 2, 3, 4를 순서대로 0 놓고 노드에 0 놓고 실행하고 노드에 1 놓고 실행하고 노드에 2 놓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visited dist 자체를 저희가 이게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0은 그 값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네, 이 0은 값이 되고 3이 결국엔 그 키값이 되는데 그게 키값이 들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궁금한 거는 이게 이니셜 로드냐라는 걸 묻는 거고요. 그래서 0부터 들어갔는데 계속 여기가 first일 거니까 계속 이 다음 프린트 문에 못 다다르게 되고요. 노드가 3이 왔을 때 3의 차례가 왔을 때 이게 visited distance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프린트가 되고 그게 결국은 커넥티드 노드까지 들어가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드가 3일 때 커넥티드 노드가 3이 되고요. 나머지 또 뒤에 4부터 9까지는 전부 이 부분에서 first가 나기 때문에 코드 자체가 밑에는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결국 이걸로 하고 싶은 게 이 노드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이니셜 로드를 빼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이니셜 로드는 전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드에서 이니셜 로드를 빼면 결국 남는 노드가 0부터 9까지 중에 3이 빠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 근데 3을 이렇게 빼놓고 그다음에 이 visited distance에 connected 노드, 그러니까 여기선 3이죠. 를 넣게 되면 당연히 이건 처음 값이니까 0이 될 테고요. 3에서 3으로 가는 값이니까 0이 될 테고 그러면 지금 current weight 자체도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raph.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 연결된 엣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러한 변수가 되겠고, 그 중에 이제 엣지마다 돌면서 코드를 실행을 시키겠다가 되는데, 지금 당장 엣지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중에 3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니셜 노드가 3인데 3에서 연결된 애들이 연결된 노드가 누구냐를 봤을 때 연결된 노드가 5랑 9다를 내뱉어 주는 게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 엣지스의 커넥티드 노드 결국 3이 되는 거고요. 이 3에 연결된 친구들 중에 노드들 중에 하나씩 엣지로 뽑아서 보겠다. 그래서 첫 번째 엣지는 5가 되고 두 번째 엣지는 9가 되고 이런 식이 되겠죠. 포문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도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 거리를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3에서 3을 가는 건 당연히 0이고 3에서 5를 가는 건 이만큼의 거리, 3에서 9를 가는 건 이만큼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이렇게 다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5와 9가 이번에는 그 노드로 잡히게 되는데, 노드에 리무브를 할 때는 노드가 마지막 노드가 잡히기 때문에 9가 빠지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3은 이미 빠져 있고 5와 9 중에 9가 나중에 잡혔기 때문에 나중에 잡힌 9가 빠져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프.점 엣지는 여전히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와일문이 아무리 돌아도 변함이 없는 부분이고, 그 중에 지금 커넥티드 노드 자체는 9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9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빠지는 노드다, 여기서 빠지는 노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가 돼 있기 때문에 9를 보시면 3과 5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엣지 3과 5에 대해서, 그러니까 엣지라고 표현을 하면 3,5 9,5, 9,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노드가 아니라 엣지라고 표현을 해둔 거고요. 그래서 정보 자체가 지금 똑같죠. 3과 5와 9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리는 업데이트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와일문이 끝났고요. 세 번째 돌 때는 또다시 지금 커넥티드 노드가 5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 이 노드에서 5가 빠지게 되고, 그러면 처음에 3이 빠졌고 두 번째에 9가 빠졌고 세 번째에 5가 빠진, 이렇게 방문한 노드들은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5를 가지고 전체 엣지에서 5를 보시면 5가 0과 3과 9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0과 3과 9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5랑 9는 이미 저희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9 같은 경우에는 0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들어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펜드가 되는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처음 나온 그 엣지거나 아니면 기존 거보다 작은,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기존 거보다 작은 경우에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도록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코드는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니셜 노드가 3일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 3에서 3까지는 0이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에서 5까지는 33, 3에서 2까지는 232 이런 식으로 계속 거쳐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완성해 가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거를 0부터 이 예제 같은 경우는 9까지 진행을 할 거고, 실제 제가 사용한 이 본 데이터에서는 0부터 1082까지 사용을 해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제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이런 식으로 계속 0값을 가지게 되는 거리 행렬이 나온다. 거리 어레이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거를 저기선 이렇게 설정을 했고,
get4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7,4에 대한 이게 어떤 의미냐면 7,4가 현재 44.46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니셜이 7일 때 네 번째 노드에 대한 거리값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낸 값들을 거리행열, i행, j열에 이렇게 할당을 하고요. 이 완성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결과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각행열의 값들은 다 0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숫자로 채워져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n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원을 줄일 차원, 그러니까 보통은 2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3차원 같은 경우에는 3, 2차원 같은 경우에는 2로 설정을 해서 돌려주시면 여기서 뒤에 부분은 MDS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임베딩 값 같은 경우에는 이게 2고 이게 4였죠. 그래서 임베딩 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차원의 값을 가짐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값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플라팅을 한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소맵에 대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LE 발표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LE 폴더를 보시면 그 LLE 아이파이썬 버전 2개, 파일 2개랑 파이 파일 2개가 들어있을 텐데요. 이거는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빅터를 사용하시면 아이파이썬 넣으시면 되고 아이디로 사용하시면 파이 파일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비주얼라이제이션 먼저 보실 텐데 보시면 아까와 그 아이소맵과 똑같은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아이소맵을 임포트하던 부분에서 LL이 임포트하고 데이터는 똑같고 타겟도 당연히 똑같을 거고요. 그 앱네이버스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팅을 하는 플랫 임베딩이라는 함수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 이제 임베딩 아웃풋을 뽑아내는 함수 자체는 아이소맵에서 LL로 전환이 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림이 최종적인 아웃풋이 되겠는데요. 이게 아마 그 교수님 강의 자료에는 해당 예제가 없어서 해당 데이터를 사용한 예제가 없어서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지금 0에 대한 축은 잘 맞는 상황인데 데이터가 조금 몰려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디서 차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TSN이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데이터가 조금 몰려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사이킨런 매니폴드 튜토리얼 사이트를 가보시면 LLE 자체가 3개인가 4개인가가 아마 종류별로 올라와 있을 텐데 그 종류마다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하셔도 아이소맵이나 TSN이보다는 본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LLE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보시면 해당 그 코드 자체는 그 논문 저자들이 매틀랩으로 올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이 참조하고 번역하고 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파이썬보다 매틀랩이 편하시거나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이 본 코드보다 그 매틀랩 코드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매트릭스 그 데이터 인풋 자체가 매트릭스가 아니기 때문에 매트릭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넘파이에서 제공한 에즈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이 .t라는 거는 트랜스포즈를 의미를 하는데, 강의 자료를 보시면 이게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n by t로 알고 있죠. n이 길고 t가 짧은 보통의 형태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띄고 있는데, 이 LLE 알고리즘 자체는 오리지널 데이터를 d by n, 그러니까 짧은 게 행이고 긴 게 열인, 이러한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맞춰주기 위해서 트랜스포즈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D는 64고 N은 1083이 아까와 똑같은 아웃풋은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이건 그러니까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함수를 안 쓰실 때, 어떠한 다른 함수를 안 쓰실 때 스케치로는 상당히 요긴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보통은 함수를 쓰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알고 계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MP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이 X를 엘리멘트 와이즈로 제곱을 해주는 그러한 그 함수가 되겠고요. MP 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럼이나 로우를 더해주는 로우썸, 컬럼썸 해주는 건데, 여기 이 뒤에 컴마 뒤에 있는 게 엑시스 자리가 되고요. 엑시스가 1인 경우에는 그 로우썸, 그래서 결국 얘는 로우썸을 하게 되는 그 함수가 되고, 밑에는 이제 mp.dat 같은 경우에는 뒤에 두 매트릭스를 내적한다, 곱한다. 그래서 그 딥러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맨몰 함수랑 똑같다. 물론 MP에도 맨몰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더하고 트랜스포즈 시키고 또 더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대각행렬 원소는 0이고 대칭행렬 폼을 갖는 디스턴스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요. 또 그 다음 부분으로는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다음 부분으로는 이제 그 이웃, 30개의 이웃에 대한 인덱스를 뽑아내는 과정을 거칠 텐데, 이 부분을 보시면 아그솔트라는 게 이제 아그맥스, 아그민 이런 것처럼 인덱스를 뽑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덱스라는 그 분수에 할당을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인덱스를 1부터 n네이버 플러스 1까지 저희는 곳이 30이기 때문에 1부터 31까지 총 30개 부터 인덱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1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0번째는 왜 버리냐 하면, 0번째는 여기가 0이고 3이고 9 가서 13. 그러니까 본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웃을 뽑는 건데 나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이 됐어요. 1이 됐고, 그 63이 63이 될 거기 때문에 0번째 행은 버리고 첫 번째부터 33번째까지 총 30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온다 라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드를 지정을 해 두시고 W 함수를 만들 텐데, W 함수가 저희 강의 자료를 보시면 이 부분인데 n/n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직접 그 네틀랩 코드 올린 저자들이 올린 네틀랩 코드를 봐도 이게 neighbors,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30바이 1083이 되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가 싶어서 그 사이클론 내장 함수를 좀 찬찬히 뜯어봤는데, 그곳을 봐도 시작은 이런 식으로 neighbors by 그 n으로 n 샘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n by n을 맞춰주게 되는 그런 코드 띄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그 n에 대해서 각각의 i, 그러니까 0부터 1083까지 1082까지죠. 총 1083개니까 0부터 1082까지를 돌면서 밑에 있는 이런 식을 수행을 할 텐데, 이 첫 번째 Z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덱스를 바꿔놨었기 때문에, 여기 네이버 후드에서 인덱스를 바꿔놨었기 때문에 이거를 원자리에 되돌려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앞에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실행을 해 보시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이런 거는 저희가 봤으니까 조금 없애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아웃풋이 되고요. 이제 문제가 뒤에 있는 np.tile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진 않은 함수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인자를 두 개를 받게 되는데 앞에는 값을 받게 되고 뒤에는 폼을 받게, 그 쉐이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을 뒤에 있는 쉐이프로 그 반복해라, 뭐 이러한 식의 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p.tile 그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X매트릭스 이 앞에 있는 값을 뽑아보면 이러한 식의 64개의 그 값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 뭐 어레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np.tile의 이 최종적인 np.tile 함수의 그 쉐이프를 뽑아보면 64바이 30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바이 30, n네이버스가 저희가 30개이기 때문에 1바이 30개인데, 애초에 이 값 자체가 64개이기 때문에 64개를 그 1바이 30만큼 반복을 해라. 그러니까 총 64바이 30이 되는, 네, 요 꼴은 64바이 30이 되는 그런 형태고, 이 값이 아니라 이 값도 지금 64바이 3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산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Z를 구한 다음에 Z에 대해서 트랜스포즈를 하고 Z를 다시 곱해서 그 로컬리 코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0값을 좀 방지를 하는 굉장히 미세한 톨값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작은 값을 뭐 더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 같은 경우에는 그 np.once라고, 이거는 1로 그 뒤에 있는 쉐이프의 모양을 채우는 거고, 이거는 0으로 채우는 거,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네, 뭐 어쨌거나 이렇게 채워놓고, 이 solve라는 게 이제 또 익숙치 않으실 텐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x 이꼴 solve a, b 이런 식으로 함수를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ax 플러스 b 꼴에서 해를 찾아주는, 네, 정말 솔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w를 구할 수가 있고, 해당 그 w가 강의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i 번째 컬럼을 모두 더하면 합이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레귤라이제이션을 해주면 이제 W 매트릭스는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저희는 n/n에 해당하는 n/n의 행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n/n을 만들 텐데, 이제 np.i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대각 행렬이 1인 np.i는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 대각행렬이 1인 이런 식의 그 정각행렬 나옵니다. 보신 것처럼 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n/n의 정각행렬, 대각행렬 원소는 모두 값이 1이 되고요. 저 밑에 보시면 저희가 그 w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태 자체가 n/n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n/n으로 그대로 계산을 전체를 해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개 이렇게 뽑아서 그러면 이제 진행을 안 했었나 보다. 툴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W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를 만들어 놨고요. M도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실행을 해주시고, W를 뽑아보면 I에 대해서 이제 I가 0일 때이기 때문에 30개가 나오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여기도 M I, J, J에 각각 다 따로 여러 지정을 할 텐데, 결국에는 이 값 자체가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나머지, 그러니까 대강 원소 행렬을 제외한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결국 네이버의 값만 할당이 되게 됩니다. 여기 IJJ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보시면 해당 조건도 만족을 했고, 아까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W에 대한 조건을 완성을 함과 동시에 이 n/n의 n 매트릭스까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m이 완성이 되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m 컴포넌트 플러스 1이 되어 있는데, 여기 n/2 플러스 1,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플러스 1까지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을 해주고, 여기는 이제 1부터 다시 뽑게 되죠. 근데 다시 저희는 2차원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가장 밑단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 1부터 뽑게 되면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아웃풋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LLE 발표. 네, 그럼 TSN이 그 발표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SNE 같은 경우에도 폴더를 들어가시면 아이파이썬 파일 2개, 파이 파일 2개가 있으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상황에 맞춰서 아이파이썬이나 뭐 파이 파일이나 아무거나 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 이 부분은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은 역시 이전 아이소맵과 LLE 부분과 크게 차이가 없고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여기 아이소맵과 LLE를 임포트하던 부분이 TSNE를 임포트하는 부분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엔네이버가 있던 부분이 없어졌고요. TSNE 같은 경우에는 그 이웃 기반으로 가는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부분에서 아이소맵이나 LLE를 불러오던 부분에서 TSNE를 불러오시면 되겠고, 여기 역시 안에 있던 엔네이버 옵션도 없어졌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 결과물인데 제 컴퓨터 기준으로 80초 정도 걸렸는데, 이게
그 계산 복잡도가 어느 정도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뭐 1분에서 뭐 2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사이킨런 매니폴드 튜토리얼에 있는 것과 뭐 그래도 나름 봐줄만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시 그 교수님 말씀대로 아이소맵이나 LLE보다는 확실히 자기들끼리 더 뭉치는, 그리고 다른 그룹과는 더 떨어지려는 성질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클래시피케이션 기준에서는 조금 더 좋은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TSNE를 보시면 기존에 있던 것들보다는 사용하는 함수가 좀 많은데 이거를 강의 자료와 비교를 해서 보시면 금방금방 지나갈 거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디스턴스를 구하는데 저희 아까 LLE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네거티브가 붙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 식 자체에서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름도 네거티브라고 붙였고 리턴도 마이너스 디스턴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함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맥스인데,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꼴이 P나 Q나 모두 꼴 자체가 소프트맥스 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그 익스포넨셜, 넘파이에서 가지고 있는 익스포넨셜 함수를 통해서 충분히 간단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뭐 맥스값 찾아서 이런 식으로 소프트맥스 다들 아실 테니까. 그 리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을 찾아주는 약간 어떠한 식이 될 수가 있냐면요. 잠시만요. 뭐 이러한 식의 x가 있을 때 xmp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를 통해서 어레이 형태로 바꿔주시고 리스트 어레이 형태로 바꿔주신 다음에 쉐이프를 해보면 여기 3, 비어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tmp.reshape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1,1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인풋 자체가 3개이기 때문에 오류를 뱉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고요. 3을 해주시면 이거를 삼행일렬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xtmp.shape를 해보시면 그대로 이거를 죄송합니다. 저장을 해 주시고요. 쉐이프를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이 생김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형태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함수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 인풋 자체가 어떠한 형태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뭐 들어오는 인풋에 쉐이프에 0 뭐 이러한 식으로 짤 수도 있지만 귀찮기 때문에 코더들은 귀찮음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란 걸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인풋이 어떠한 형태가 들어오던지 간에 이거를 맞춰서 뭐 얼마든지 뭐 이런 식의 형태가 있을 때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마이너스 1이란 것 자체가. 그래서 요긴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익스포넨셜을 만든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대해서 다이어고널 그 대각행렬 원소는 0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0인 경우에 계산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계산이 안 되는 식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더해 주시는 꼴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코드를 짜시다 보면 네, 많이 보셨을 테지만 네, 이러한 식으로 좀 제약 변경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웃풋 자체를 이런 식으로 소프트맥스 꼴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함수는 그 확률 함수로 만들어주는 거리 행렬을 확률 행렬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리턴은 소프트맥스를 해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넣으면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로 만들어준다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다음에 나오는 퍼플렉시티를 구해야 되는데,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아이소맵에서 에드엣지 했던 것처럼 퍼플렉시티를 불러와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계산을 하는 거는 안에 리턴에서 들어가 있는 언더바 퍼플렉시티로 네, 함수를 짜놨고,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의 이해 엔트로피 승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먼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구해주신 다음에 이해 엔트로피 승 해서 퍼플렉시티를 반환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여기 보시는 이 시그마가 있죠. 시그마가 있는데 시그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바이너리 서치를 사용을 해서 시그마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값의 인덱스를 찾는다거나 인덱스의 값을 찾는다거나 뭐 그러한 식에서 많은 언어, 모든 언어에서 아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도 파이썬 내장에 가지고 있는 바이너리 서치가 여기저기 많은데, 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차용을 해서 거의 뭐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밸리데이션과 타겟이 이게 지금 톨값 자체가 10에 마이너스 20승이라서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0 정도 된다 하면 이 포문을 브레이크, 0 정도 된다 하면 브레이크가 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게스 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네, 최종적으로는 게스를 뽑아내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 중요한 게 fn이라는 이 함수, 게스를 씌우고 있는 이 fn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가 될 텐데요. 그 밑에서 이제 그걸 찾기 위해, 지정을 하기 위해서 find optimal sigma라는 함수를 지정을 했고, 여기 fn이 나오는데 fn 같은 경우에는 람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람다가 좀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 파이썬이 주언어가 아니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러한 식으로 람다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위에 거는 지저분해서 좀 지우도록 하고요. 람다를 사용을 하시면 람다 자체가 펑션으로 내뱉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상당히 유용한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람다 뒤에 그리고 콜론 앞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뭐 친구들이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이 뒤에가 파라미터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30이 됨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좋은 네, 기능이죠. 이러한 식으로 fn을 설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fn을 가지고 바이너리 설치를 하는 이러한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통해서 저희는 시그마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거의 다 됐죠. P조인트, Q조인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 함수들을 통해서 우선 P조인트부터 보시면,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지정을 했던 네거티브 디스턴스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find optimal sigma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Pconditional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리 행렬을 확률 행렬로 그 소프트맥스를 한 그러한 Pconditional이 되겠고, 그
최종적으로 저희가 P 조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이 P 값, 리턴을 해줄 이 P 값 자체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P 쉐이프 0 자체가 N, 그 관측치 N,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083이 되겠죠. 그 2N분의 P 플러스 P 트랜스포즈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구해도 이게 이미 소프트맥스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구해도 P I 기분 J 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짜실 때는 이러한 식으로 짜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봤고요. 그 다음에 Q 조인트 같은 경우에도 네, 간단하게 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앞에 값에 대해서 엘리멘트 와이즈 뒤에 승을 해준다, 뒤에 거듭 제곱을 해준다. 그래서 2 같은 경우에는 2제곱, 세제곱, 4제곱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넣어줘서 마이너스 1승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셨던 것도 필 다이아고널도 역시나 그 디스턴스 매트릭스에서 그 대각행렬 원소들은 다 0으로 만들어 주겠다. 네, 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0이 될 테고요. 이 꼴 자체도 네, 여기까지겠죠. 이 꼴 자체도 소프트맥스, 우리가 Q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 부분이 될 텐데, 그레디언트 저희 수업 시간에 PT 거의 뭐 대여섯 장 정도 할애를 해서 열심히 봤던 부분이실 텐데, 코드로 짜시면 생각보다 금방 몇 줄 안 되게 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 최종적인 아웃풋,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최종적인 아웃풋이 네, 이 부분이죠. 다들 열심히 하셨을 텐데, 결과를 보시면 네, 이 부분인데,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4의 Y 차이, 그리고 P와 Q의 분포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PQ의 분포 차이는 그냥 P와 Q를 받아서 마이너스를 해 주시고 디멘전을 맞춰 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시게 되고요. 이 expand dim 같은 경우에는 차원을 맞춰주시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이 P-Q 자체가 1083 by 1083이 나오게 되는 뭐 어레이 형태인데, 그거를 2를 주시게 되면 1083 by 1083 by 1의 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네, 여기서는 이게 1083 by 1083이고요. 요거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1083 by 1083 by 1의 꼴이 되게 되고, 이 꼴을 통해서 이 밑에서 진행되는 식이랑 여기 결국엔 이런 식의 연산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디멘전을 맞춰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이해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Y 차이, 이게 결국 저희가 PQ 자체가 이 PQ 차이가 되고요. 그리고 Y 차이는 이제 이 앞부분 Y 차이는 네, 역시 이러한 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 차이와 이 PQ 차이와 곱을 썸을 한 다음에 4배를 하고요. 이거를 시그마 앞에 서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 구하실 때는 TSN이 그레이드를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되는데, 이 i만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지정을 해 두시고 이 각각을 여기서 지속적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함수는 모두 네, 보셨고요. 최종적으로 TSN이 저희가 아까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임베딩을 빼오기 위해서 설정을 했던 TSN이 함수만 보시면 될 텐데, 처음에 y는 이런 식으로 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083 by 2가 되겠죠. 네. 이 형태 쉐이프 자체는 1083 by 2의 형태를 띠고 있게 될 테고, 0에서 0.2 사이에 있는
노멀 그 정규 분포로 랜덤하게 뿌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콤마가 있는 1083by 2의 어떠한 어레이 형태를 이런 노멀 분포로 네, 뭐 이런 식이 되려나요? 네, 이러한 식으로 정규 분포를 통해서 뿌려주겠다가 되고, P조인트에서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X 값과 저희가 P이기 때문에 네, 원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P와 perplexity입니다. 이 뒤에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P조인트를 보시면 네, 뒤에 보시면 perplexity가 들어가게 되는데, 뭐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실험을 반복을 하시면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네,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모멘텀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Y 모멘텀 1과 2를 주셔서 이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는 네, 그러한 방식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서 Q 값에 Y를 집어넣고 Y를 저희는 어차피 계속 업데이트를 해 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결국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임베딩으로 나와서 아까 보셨던 그림을 뽑아내는 그러한 그 1083by 2차원의 어레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 갈 거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네, 이러한 식으로 위에서 뽑아냈던 것들을 통해서 TSN이 그레드를 해서 저희는 계속 이 값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네, 결국 Y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인데 Y의 러닝 레이트, 저희 여기서는 러닝 레이트를 좀 크게 줬어요. 이걸 작게 줘봤더니 학습이 너무 안 돼서 좀 크게 키워봤더니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잘 찾는 것도 네, 뭐 노가다죠. 쉽게 말해서 노가다인데 네, 그러한 식으로 찾은 다음에 학습을 시켜 주시면 Y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 이러한 식으로 이제 나온 값을 더하고 또 다음에 나온 값을 또 거기에 더해진 거에 또 더하고 이러한 식이죠. 플러스는 네, 플러스 이퀄 자체가 그러한 식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결국 Y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넌리니어 임베딩 아이소맵과 LLE와 TSNE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